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계절과 날씨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다. 또 그 변화에만 맡기고 게을리하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없다. 별자리와 개인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타고난 별자리의 의지와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시대와 문화적 흐름을 타고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별들이 운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운명을 지배하는 것이다. 별들과 우주의 리듬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는 더 강력하게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다. 변화하는 세상을 만나는 가장 빠른 길, 내 방에 앉아 다른 이들의 삶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 여러분의 감성, 지성, 품성, 그리고 호기심까지 가득 채워줄 만만한 책.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컨텐츠 프로듀서 이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릴 때 종이신문을 받아보던 시절 아버지가 신문을 가져오라고 하면 신문을 갖다 드리기 전에 먼저 12간지로 된 오늘의 운세를 먼저 보고 갖다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침에 보는 그 몇 줄의 내용이 뭐라고 하루 종일 그것에 조금 휘둘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날의 운세 덕분에 오늘 이렇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낙담을 하기도 하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동양에 명리학이 있다면 서양엔 별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자리도 명리학도 끊임없이 변하는 운과 주어진 명 사이에서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젠 내 하루를 오늘의 운세에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갈 만큼 뭔가 연륜이 생긴 건 아닐까 싶기도 한데도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살아가면서 그럴 때는 내 운명의 실타래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그리고 내 정해진 내 운명의 시나리오는 어떤 것일지 궁금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별자리에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어서 저자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별자리를 통해 풀어보는 조선 왕들과 왕들의 삶과 역사, 말만 들어도 흥미롭죠? 김은주 저자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려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김은주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별 읽어주는 여자라고 인사를 드리고요. 보통 별자리를 공부한다 그러면 점성술 많이 떠올리시는데 저는 별 읽어주는 여자, 별자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 재밌네요. 별 읽어주는 여자. 예, 오늘 책에서 읽어준 구절이 어떻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된 구절인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별자리를 공부한다 그러면 별자리 얘기를 하면 하시는 말씀들이 별자리에 따라서 인생이 정해져 있어? 그러면 열심히 살 필요 없잖아. 대충 살아도 되잖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게으름 피우면 농사 못 짓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명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노력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책을 쓰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본인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힘들 때, 인생이 누구나 다 힘들잖아요. 인생이 힘들 때 별자리를 갖고 많이 위로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친구들한테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재밌게 듣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믿거나 말거나. 그쵸. 이렇잖아 저렇잖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서양의 별자리 왜 공부해? 동양의 명리학 있잖아. 그래서 명리학도 공부해보고 했던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써보자. 네, 사람들이 제가 원래 방송 작가거든요. 방송할 때 저희가 항상 보면은 세종대왕을 얘기하면서 소통의 정치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은 임금님 수라상 올랐다. 그럼 다들 좋아해요. 네. 그래서 조선의 왕들의 운명을 갖고 얘기해보면 별자리가 보다 진지한 학문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냥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쓰게 됐습니다. 예, 궁금합니다. 여름 밤하늘의 별이 가장 사계절 중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오늘 별자리 얘기를 통해서 많은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별자리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찾아 떠나는 별자리 여행. 별자리를 알면 나를 알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키워드가 3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운명. 3번째는 우리는 모두 별이다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죠. 오늘의 운세를 보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믿을 수 있는 말이야? 라고 해서 제가 별자리 첫 번째로 퀴즈를 내요. 파블로 피카소, 마크 저커버그, 스티브 잡스. 이 3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똑같은 옷. 그렇게 입어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패션 꽝인가? 파블로 피카소는 줄무늬 옷을 맨날 입고 다녔고 마크 저커버그는 회색 후드티나 회색 티셔츠를 입습니다.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검은 터틀넥을 입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터틀넥을 입었을 때 그 터틀넥의 색과 촉감, 소매를 걷어 올렸을 때 감각이 마음에 든다고 단종된 셔츠를 수백 벌, 그것도 디자이너를 따로 불러들여서 미국으로 불러서 그걸 다 만들어 입었다고 해요. 이들은 패션 깡이 아니거든요. 그 마크 저커버그에게 왜 똑같은 옷을 입냐? 물어보니까 삶을 간결하게 만들고 싶다. 최소한의 의사결정만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얘기는 합쳐서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카소가 그랬어요. 그림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은 희생될 것이며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물론 나 자신까지 포함된다. 어떤 경향들이 보이시나요? 이 3사람들이 전부 다 선택과 집중. 이 사람들을 보면 피카소는 태양별자리가 정갈자리고요. 마크 저커버그는 달별자리가 정갈자리입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는 물고기 자리의 양자리예요. 하지만 이 사람의 차트를 보면 제가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별자리가 무슨 자리다 하는 건 태양만 보고 얘기하지만 제가 말하는 별자리는 이렇게 내가 태어났을 때 하늘을 360도 스캔해서 태양은 어디 있고 달은 어디 있고 수금, 화목토, 천해명이 어디 있는지 이것들을 다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태양과 달이 정갈자리가 아니지만 정갈자리의 성향을 들 수 있는 그런 차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거 많이 아시죠? MBTI. 저는 MBTI가 뭔지 맨날 몰라요. 왜냐하면 할 때마다 바뀌거든요. MBTI 성격 테스트 요즘 많이 하시는데 이게 마이어와 브릭스가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 그 사람의 심리 유형론을 토대로 고안한 성격 유형 검사 도구예요. 그럼 칼 융은 누구냐? 칼 융은 성격을 내향적, 외향적 처음으로 나눈 성격 그러니까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융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래된 와인이 빚어지던 그해, 그 계절의 특질을 지니고 있듯이 우리는 태어난 때와 그 장소의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와인 마실 때 그냥 마셔도 맛있어요. 하지만 그 와인이 언제 빚어졌고 어느 나라의 것이고 때로화가 어떻고 빈티지가 어떻고 따지면 더 맛있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융은 어스트롤러지, 별자리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굉장히 걱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정신심리학자, 정신과 의사가 사주 명리학을 공부하는 거죠. 요즘에 그런 분들 되게 많은데 프로이드가 보기에는 이 어스트롤러지를 공부하는 융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융은 걱정하지 말아라. 신화와 별자리는 심리학의 모든 고대 지식을 요약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의 사상 기본은 전부 다 별자리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은 신화와 별자리는 그러니까 심리학의 모든 고대 지식을 요약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격학에 있어서 그 별자리를 많이 응용했다고 합니다. 별자리 이게 제가 이탈리아 시청 쪽에서 찍었던 사진인 것 같아요. 많이들 보시죠. 별자리가 어떻게 생겼고 12별자리가. 그럼 12별자리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모든 문명은 수메르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하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4대 문명 중에서 지금 이라크 지역의 그 수메르 거기에 BC 3000년 전 점토판에서도 보면 별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별자리도 서양 게 아니라 동양 거예요. BC 3000년 이전부터 기록에 남은 게 BC 3000년부터니까 요즘 좋아하는 빅데이터, 통계 이걸로 봤을 때 그 데이터는 무궁무진하겠죠. 두 번째 키워드는 운명입니다. 운명은 누가 정할까요?
특히 조선의 왕은 하늘이 낸다고 했어요. 그럼 왜 조선의 누구는 왕이 되고 누구는 왕이 되지 않았을까? 왕은 적장자가 우선인데요. 조선의 왕 중 27명 중에 몇 명이 적장자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세종? 적장자 아닙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태종? 왕 되려고 왕자의 날 일으켰습니다. 네. 적장자의 왕은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왕을 누가 정했을까요? 그런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고요. 혹시 그럼 스승의 날은 왜 5월 15일인지 아시나요? 한글 반포일이 아니라 세종대왕의 생일이 5월 15일이라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세종의 생일로 해서 정한 게 스승의 날이라고 해요. 이게 궁금했어요, 갑자기. 그래? 양력 5월 15일이 맞아? 예전에 음력 썼는데? 이러다가 제가 책을 찾아봤죠. 그래서 5월 15일이면 별자리로 따지면 쌍둥이 자리거든요. 쌍둥이 자리라서 훈민정을 만들었을까? 커뮤니케이션에 강한 쌍둥이 자리라 훈민정을 만들고 언어를 만들었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작가 출신이잖아요. 방송 작가다 보니 이게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 팩트체크 가고 싶었어요.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종실록, 우리에게 좋은 기록이 있잖아요. 실록을 찾아보니까 태조 6년 정축 4월 임진달에 태어났대요. 이날을 변환하니까 돼요. 요즘에는 위키백과에 나와요. 제가 이 책을 6년 정도 썼는데 6년 전에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천문학 사이트에서 다 음향 변환을 해서 M포탈 이런 데서는 1900년대만 되거든요. 그리고 천문학 사이트에서도 1300년대부터만 돼요. 그래서 고려 왕조실록은 못 씁니다. 그래서 조선 세종이 음력 4월 10일을 음력 4월 10일에 태어났고 그걸 양력으로 환산하면 5월 7일인데 그때는 율리우스력이고 현재 사용하는 건 그레고리력이거든요. 그레고리력을 다시 환산해서 5월 15일이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레고리력과 그러니까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 바뀐 시기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1397년에는 그냥 율리우스력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세종대왕은 1397년 5월 7일이 맞고 그렇게 되면 황소자리예요. 네. 황소자리인데 어떻게 되지? 그러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세종대왕이 고기를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그래서 태종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주상은 고기가 아니면 진지를 들지 못하니 내가 죽은 후 건도를 쫓아 상제를 마치라.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은 왕이 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불충의 불효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12첩 수라상을 받는 왕이라고 해도 고기를 못 먹어요. 그런데 세종대왕은 고기를 엄청 좋아했대요. 고기를 안 먹으면 얘가 일을 못할 텐데 걱정이 돼서 태종이 글을 남겼을 정도라는 거예요. 황소자리가 원래 고기를 좋아합니다. 고기가 식탐이 좀 있다, 먹는 거 좋아한다, 황소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황소자리는 그리스 신화로는 그 제우스가 바람을 피웠던 이오예요. 강의 신 이나쿠스의 딸 이오와 함께 바람을 피고 있다가 주노가 헤라 여신이죠. 헤라 여신이 쫓아오니까 깜짝 놀라서 감추기 위해서 이오를 황소로 바꿨을 때 이 이오가 나중에 황소자리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와 그리고 황소의 특성, 이 모든 걸 갖고 있는 게 황소자리인데요. 황소자리는 보통 4월 20일 고구에서 5월 20일 소만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말합니다. 날짜가 하루 이틀씩 바뀌는 건 양력, 음력 이게 아니라요. 고구와 소만 이게 태양의 높이를 갖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절기의 날짜가 하루 이틀씩 바뀝니다. 그래서 황소자리는 요때 태어났지만 이맘때 태어났기 때문에 이맘때는 어떤가요? 봄이 됐고 만물이 생장하는 시기죠. 봄의 한가운데 태어나서 풍만한 암소가 상징이기 때문에 황소자리 때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자연의 느긋함을 사랑하고요. 그래서 황소자리의 가장 큰 로망은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초원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 제일 좋아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거 좋아하고요. 내 것을 되게 사랑해요. 소유욕이 되게 강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오 신화에 그것이 남아서
이들은 안정감 있는 가정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소는 위가 4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뒤끝이 좀 강합니다. 유명 인물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순신, 이효리, 마크 저커버그. 이효리가 제주도 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놀랐어요. 그 화려한 사람이 어떻게 소길대게 될 수 있지? 황소자리가 좀 있어야 귀농을 할 수 있습니다. 귀향이나 귀농.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세계 최고의 부자죠. 마크 저커버그가 고기를 먹을 땐 자기가 직접 도축한 고기만 먹습니다. 아, 이순신, 우리가 사랑하는 성웅, 또 이순신의 가장 큰 업적은 뭘까요? 임진왜란에서 해군으로서 했을 때 육군이 아니라 해군이었죠. 원래 임진왜란 때 일본은 빨리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 식량을 안 가져갔어요. 바다로. 섬나라니까 바다를 통해서 식량을 보급하겠다. 이 계획이었는데 이순신이 잘랐죠. 식량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군대를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등량도, 예능에서 많이 보셨죠. 등량도, 이순신 장군이 식량을 얻었던 섬이 등량도인데 그 섬에다가 먼저 밭을 키워서 논사를 지어서 우리 군대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 시골 이런 것들과 관계가 좀 많죠. 그런데 세종실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함길도 화주에 흙이 있는데 밀과 같았다. 굶주린 이들이 흙을 파서 떡과 죽을 만들어 먹는데 이 굶주림을 말하는데 그 맛이 메밀 음식과 비슷하다고 해요. 오죽 없으면 흙을 빚어서 먹었을까. 그런 걸 보면 먹는 거 좋아하는, 고기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왕은 얼마나 가슴이 미어 터졌겠어요. 조선시대의 비에 대한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의 기우제 현황인데요. 세종 때 가장 많이 됐어요. 물론 초반이기도 했고 제2기간이 길기도 했고 나라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벤트가 많이 필요했다고 해도 하지만 그때 굉장히 심했고 세종대왕이 기우제를 통해서 많이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만든 게 세종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는 조선의 독자적인 달력 7정선 4편을 만든 거죠. 세종대왕이 일을 할 때 뭐부터 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늘리는 거잖아요. 서운관을 늘리고 그래서 세종대에는 서운관, 조선시대의 천문, 기상, 역법도 연구했던 서운관의 총 책임자가 영의정이었대요. 현대 사회로 얘기하면 국무총리가 기상관장, 천문관장 같이 한 거죠. 달력 만든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너무나 당연한 달력이지만 조선시대에 보면 그 이전까지 세종대왕이 우리의 달력을 만들기 전까지는 중국 달력을 썼어요. 중국의 진시황제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을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달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달력을 주변에 넘기고 다른 나라에서는 달력을 못 만들게 했어요. 왜냐? 하늘은 제왕의 학문이기 때문에. 하늘의 별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은 제왕의 학문이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이 채정사를 만들기 전까지, 그리고 옆에 나라 일본은 1873년 서양의 달력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중국의 달력을 썼습니다. 그래서 왜 달력을 만들었겠어요? 농사절기, 농사를 잘 지으려면 우리 땅 우리 하늘을 알아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 날짜가 언제쯤인지 알아야 이때쯤에는 씨를 뿌리고 이쯤에는 피를 뽑고 이쯤에는 수확을 한다. 이걸 알 수 있잖아요. 아까 와인 말씀드렸는데 요즘 내추럴 와인들. 내추럴 와인 만드는 사람들은 별자의 달력을 보고 달의 주기에 따라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세종이 잘한 게 있죠. 집현전. 집현전에 학자들을 많이 키웠잖아요. 황소자리의 별명을 그린썸브라고 얘기를 해요. 녹색 엄지손가락. 사람이든 식물이든 돌이든 모든 걸 잘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세종시의 인큐베이팅, 집현전을 통해서 또 그리고 사가독서라고 들어오셨나요? 독서당. 옥수동에 독서당이라고 있죠. 그것이 뭐냐면 세종대왕은 집현전에서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시간이 걸리니
10년, 20년씩 머무르게 하면서 공부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또 일하면서 공부를 하면 잘 못하잖아요. 만약 공부를 하고 싶다. 아예 일을 손에 놓고 독서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밥 해주고 하는 사람 다 있어요. 월급 나와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만 마음껏 공부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얘기하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든 게 최고 아니야?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는 우리 잘 알아요.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아.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 우매한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도 못했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앞에 태양별자리와 달별자리 이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태양별자리, 내가 무슨 별자리 알고 계신 분들은 다 태양별자리, 내가 태어났을 때 태양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가장 지구에 많은 영향, 에너지를 주는 건 태양입니다. 지구에 가장 큰 에너지를 주는 태양이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이라면 두 번째로 영향을 많이 주는 건 달이겠죠. 달은 조수간만의 차이. 그리고 하다못해 개도 탈피를 하는 건 달이 보름달일 때 탈피하죠.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내면, 전생, 양육 방식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책에서는 간단하게 태양별자리와 달별자리만 소개했습니다. 세종대왕의 달별자리는 처녀자리더라고요. 처녀자리는 그리스 신화로서는 정의의 여신입니다. 왜 법원 앞에 가면은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그 여신이 정의 여신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페르세포네가 누구죠?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 그리고 저승의 신 하데스의 부인, 그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을 얘기를 해서 하고요. 그래서 8월 23일 처서부터 9월 23일 추분까지 태어난 처녀자리는 기본적으로 이삭을 들고 있는 여인이 상징이에요. 때도 추분까지니까 가을 수확기를 앞두고 가장 바쁠 때 태어났죠. 일중독자. 그리고 아까 정의 여신 아스트라이아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잣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실록을 뒤져보니 그러니까 처녀자리에 유명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마더 테레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송중기 하면 떠오르는 건 한류스타? 빛나는 한류스타이지만 그 전에 어렸을 때 쇼트트랙 선수였어요. 무릎 부상으로 그만뒀죠.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페르세포네의 전설 때문에 연예인들 중에서 특히나 어렸을 때 운동선수 출신 송중기 외에도 김연아 워낙 운동 잘하지만 연예인 중에 김혜수 태권도도 했었죠. 김혜수 태권도 했었고 송중기 쇼트트랙 했었고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처녀자리예요. 계획을 딱딱 지켜야 되거든요. 하데스와 데메테르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지켜서 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어렸을 때 운동선수로 키워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워렌 버핏, 투자. 이 사람의 투자의 기본은 준비죠. 공부하고 준비하고. 세종실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비록 사리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문에 의거하여 판단을 내린 뒤에야 죄의 경중을 알게 되거늘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걸 모른다. 생각해보세요. 훈민정음을 만들기 전에 한자 썼습니다. 제가 명리학 공부하다 한문 때문에 어려워서 포기했거든요. 한문 어려워요. 양반들도 잘 몰라요. 일반 백성들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법률이 너무 어려워서 백성들이, 우매한 백성들이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거야? 죄를 짓는 거야? 조차도 모르니 큰 범죄라도, 큰 죄라도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두문으로 바꾸자. 그랬더니 영의정이나 신하들이 그러는 거죠. 간악한 사람들이 법을 알게 되면 더 나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니 세종대왕은 그래도 알게 해야 한다라는 걸 추진하다 글자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시죠.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우매한 백성이 어리석은 백성이 라고 얘기하는 건 법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이렇게 되는 이 세종대왕의 마음은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랑 닮았죠. 그래서 별자리를 안다는 건 이렇게
한 사람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밖에도 뭐 수성, 금성, 화목토, 천해명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성격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세종대왕은 성군일까요? 네. 보통 성군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세종대왕이 며느리들을 내쫓았어요. 가정을 되게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네. 도덕적 잣대가 높다고 했잖아요. 세종의 첫아들 문종. 문종은 왕일 때 호랍이었습니다. 왕비가 없었어요.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다 쫓겨났습니다. 왕이 될 때는 후궁이 있던 사람이 됐지만 그 사람도 얼마 안 가서 죽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다 내쫓았어요. 다섯째 아들도 내쫓았어요. 막내 아들 이염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하는데 막내 아들도 내쫓았어요. 며느리를. 첫 번째 결혼한 사람과 내쫓고 두 번째 결혼을 또 시켰는데 막내 아들 이염은 첫 번째 마누라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뒤로 몰래 만났죠. 그래서 나중에 단종의 비극이 생겼을 때 세조가 문제시 삼았던 게 바로 이염의 부인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단종의 비극이 생긴 건 세종대왕이 며느리들 내쫓아서예요. 안 내쫓은 며느리가 수양대군의 부인. 별하면 생각나는 거. 윤동주의 서시, 양측의 목동. 양측의 목동들이 별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좋아하는 게 있죠. 지갑 속에 있는 거. 만 원짜리 지폐 뒤집어 보면 거기에 지도 있는 거 아시나요? 별자리 지도. 아, 그래요? 별자리 저 뒷면 보시면 가운데 북두칠성이 있어요. 이게 뭐냐? 천상열차 분야지도. 조선시대의 별자리 지도. 세계에 현존하는 두 번째로 오래된 지도가 바로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앞에 세종대왕이죠. 그리고 앞면에 있는 1월 오봉도. 왕 뒤에 있는 1월 오봉도. 태양과 달, 수, 금, 화, 목, 토. 칠정선도 이 태양과 달, 수, 금, 화, 목, 토를 갖다 상징한 거고요. 왕 뒤에 있는 1월 오봉도도 태양과 달, 별들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맨날 빌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칠성 깊게 비나이다. 칠성, 북두칠성. 그래서 절에 가면 산신각, 칠성각 많이 가시죠. 그래서 칼세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두 별에서 온 물질로 만들어진 천문학자의 후손이다. 양측의 목동들이 이동할 때를 알 수 있었던 것, 가야 할 때와 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었던 건 다 별을 보고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별을 보고 별자리를 만들고 달력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도 성경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도 예수의 탄생을 어떻게 알았대요? 별을 보고.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예수의 탄생하는 곳으로 오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별에서 온 물질을 만들었다는 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산소, 수소, 탄소 이 모든 것들이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때 만들어진 물질과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별과 우리는 모두 같은 물질로 만들어진 그래서 서로 당기는 게 아닐까? 땡기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별 딱 생각했을 때 그 생각했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처음 보고 되게 좋았던 영화인데 비포 선라이즈. 거기서 보면 비포 선라이즈가 이제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제시와 셀린이 이렇게 하루 동안 만나면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집시 여인 손금을 가지고 떠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두 별만지다. 그러니까 너와 내가 같은 물질로 만들어서 같은 별만지니까 같이 합쳐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본 질문. 아마 평생 정답은 찾지 못할 그 질문. 그래서 날 속여왔을지도 뻥쳐왔을지도 그러나 부끄럽지 않아 이게 내 영혼의 지도. 맵 오브 소울, 영혼의 지도가 바로 별자리라고 전 얘기를 하고 이들은 얘기하는 건 그거죠. 영혼의 지도란 맵 오브 소울, 융의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왕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 우리도 모두 별과 같은 존재고
멀고 먼 우주에서 보면, 은하에서 보면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안에서 섞여 살고 있는 우리, 이 모든 사람들도 다 왕이든 나든 하나의 별자리에 따른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재밌게 들었습니다. 몰랐던 또 하나의 우주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질문 먼저 드리기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사실은 직업이 22년 차 방송작가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지금 방송 활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지필 작업을 하게 됐는지, 별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지, 예, 그 계기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방송 작가고요. 네. 22년 차고 현재 제2방송사의 아침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만만한 책과 같은 목요일에 방송을 하고 있고요. 네네. 방송을 하다가 5, 6년 차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밤도 너무 많이 새고 일도 너무 많고. 근데 갑자기 일을 그만뒀어요. 일도 그만두고 그때가 이제 30 초반이었는데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아이고 이런. 그러니까 다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훌쩍 떠났죠. 산티아고 순례길로. 800km 길을 노란 화살표를 따라 걷는데 그 산티아고를 별들의 들판? 별에는 들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길을 걷고 돌아와서 별자리 공부를 시작했는데 내가 이때 이래서 힘들었구나. 내가 이때쯤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이래서 하는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게 된 게 지금 12년, 15년 정도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공부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자꾸 이거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 별자리를 열고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점성술이니 점성학이니 이래서 혹세무민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길, 자신의 행복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저도 별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깊이 있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늘의 운세를 보는 정도로, 그리고 혹은 믿거나 말거나 그런 상식으로 별자리를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실제로 이걸 학문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고, 아까 융의 심리학에 대한 말씀도 하셨었는데, 별자리라는 게 뭘까요, 그러면은? 별자리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통계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격학. 헤라클레이토스가 성격이 곧 운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네. 어떤 사람이 어떤 운명을 갖게 되는가 하는 것은 성격,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를 바탕으로 한다고 했을 때, 네네. 그 모든 것의 바탕이 별자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잖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 왜 점쟁이가 점 보러 가서 너희 집에 사과나무 있었지? 했을 때 사과나무가 없다고 하면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이탈 차트, 그 사람의 차트를 보고 그 관계를 갖다가 읽어보면 그 안에 정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나 그런 면이 많은데 어떻게 알았어? 얼마 전에 만난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생년월일치만 알려줬는데 갑자기 발가벗은 기분이 됐어. 나는 말해준 게 생년월일치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의 성격을 다 아시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졌다는 거는. 네. 우리 끊임없이 뭔가 해석되지 않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서 종교도 또 있게 되는 거고,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럴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별자리와 비슷한 게 명리학이 있죠. 명리학과 별자리의 차이는 뭔가요? 명리학이나 별자리나 솔직히 똑같아요. 생년월일시, 그 네네.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시, 그 사람이 태어난 곳, 이것을 다 같이 봐서 말하기 때문에 동양 명리학에서는 사주팔자를 이야기를 하고,
8괴를 얘기하죠. 서양 별자리에서 네이탈 차트를 얘기하는데 그림이고 네네. 한자고 이 차이만 있을 뿐 똑같이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태어난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같은 면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굉장히 이렇게 방랑벽이 커요. 네네. 역마살이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명리학으로 보면. 별자리에서 보면 그 사람이 사수자리인 거예요. 사수자리가 역마살이 낀 비슷하거든요. 여행을 많이 다니는 방랑의 별자리. 그런 식으로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가 다르다면 동양 명리학은 사주, 생년월일시만 중시하고 태어난 지역을 안 봐요. 네. 태어난 지역을 예전에는 봤다고 하는데 지역,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풍수지리가 따로 분화가 돼서 발전을 하면서 네. 명리학에서는 지역을 안 보는데 서양 별자리, 어스트롤러지 별자리에서는 태어난 지역도 중시해요. 네네. 생식 때문이 아니라 생시와 그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태어난 김은주, 미국에서 태어난 김은주 똑같은 모습일까? 다 제가 차트를 뽑아보니까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부분이 있죠. 똑같이 천칭자리인데 네네. 저는 천칭자리에 동쪽 별자리가 쌍둥이 자리인데 그거에 따라 외모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다. 그러면 천칭자리는 천칭자리인데 동쪽 별자리가 천칭자리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외모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재밌네요. 이렇게 해석이 된다라는 게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별자리랑 또 요즘 얼마 전에도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하나가 타로 책이었는데, 예, 타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타로도 많이들 보시죠 요즘에. 재미있잖아요. 그림도 되게 예쁘고. 그러니까 타로를 보면 그거예요. 타로는 내가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간절히 질문하면 온 우주가 내게 답할 것이다. 이게 타로거든요. 그러니까 동양 명리학에서 산통을 깬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명리학 네, 중에서 네, 쥐약에서도 예. 괴를 뽑아서 점해보는 게 있어요. 산통점, 산통을 깬데 그게 산통점인데 그 산통점이 타로와 비슷해요. 괴를 뽑아서 그 괴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 그때도 물론 질문을 먼저 합니다. 내가 어떤 질문을 하면 답을 줄 것이다. 이거고 별자리는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태어나서 첫 울음을 울 때 네네. 온 우주의 기운이 내 심장에 와서 박힌다. 아이고. 그래서 네. 그 운명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뭔가, 과학적이다, 무엇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증명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뭔가 해석이 되지 않던 것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내가 나에게 집중해서 내 복잡게 세상에 살다 보니 늘 힘든 어떤 어떤 장면에 직면하게 되면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고 그럴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별자리를 공부하면은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방탄소년단 노래 보면 내 삶의 흉터까지 다 내 별자리인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 가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솔직히 살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번 수만 가지를 막 선택하잖아요. 그거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바뀌고 이럴 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 못 하거든요.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네네. 다른 사람은 내 선택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의 선택과 다른 사람의 이유를 어떻게 할까요? 더 힘들죠. 더 힘들죠. 그런데 별자리를 알면 아 내가 이런 면 때문에 이런 걸 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저 사람은 저렇구나. 근데 물론 그건 있어요. 거기다 끼워 맞추면 안 돼요. 네, 사람마다 네, 네.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예전에 5분씩 늦는 버릇이 있었어요. 어딜 가든 5분씩 늦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 작가니까 생방송도 많이 했기 때문에 마감이라든가 어떤 시간을 되게 중시하는데 꼭 친구 만나러 갈 때, 어디 수업에 갈 때 꼭 5분을 늦어요. 이 5분 때문에 욕을 먹거든요. 뭐 네네. 생각해보면 그래요. 서울 시내 교통 상황 되게 안 좋습니다. 5분 정도 양해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화를 내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내가 도대체 왜 늦을까? 그때 우리 별자리 수업 제가 별자리 공부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늦잠 자니? 천칭자리 잠이 많거든요. 아, 그리고 아니면 오다가 쇼핑하니?
쌍둥이 자리는 쇼핑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말 봤어요. 어디 모임에 갔는데 쌍둥이 자리 친구가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늦게 왔어? 했더니 모자가 너무 예뻐서 모자를 산 것 같아. 근데 전 아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참 찾았어요. 찾다 보니까 핸드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갈 준비를 할 때 핸드폰을 갖고 답을 하면 문자도 답하고 전화 온 거 확인하고 이러다가 꼭 늦는 거예요. 제가 쌍둥이 자리고 천칭 자리라 핸드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어놓고 준비를 시작해요. 그래서 준비 다 한 다음에 나가서 핸드폰을 보죠. 그러니까 늦는 습관을 고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습관의 교정, 그것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삶의 방향성, 목적, 목표 이런 걸 정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남 탓하지 않고 내 탓하는 거. 예, 세상 탓하지 않고 예, 그리고 나를 좀 더 들여다보고 나의 잘못된 점을 수정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이런 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작가님 지금부터 그렇다라면은 이제 책을 출간하셨는데 새로운 관점으로 심지어는 조선의 왕들의 삶까지 들여다보면서 역사를 해석하시고 했는데 이제부터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 우리나라의 별자리 책이라고 하면 몇 권 없지만 있는 것도 대부분은 외국에서 번역된 책들, 그리고 차트를 어떻게 읽는가에 관한 것이 실용서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실용서를 쓰고 싶었거든요. 별자리가 네.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된다. 조선 왕들의 삶을 보면 그 왕들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했고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는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다음번 책은 계속해서 실용서를 쓰고 싶다. 그림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피카소는 왜 그런 그림을 그렸을까? 네네. 그리고 자녀들을 이해할 때 내 속을 낳았지만 내 아이의 속을 모르겠단 말이죠.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시어머니의 사돈의 팔촌의 뭐 다리 잡아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별자리 실용서를 쓰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선생님들이 다 해서 안 할까 했으나 그래도 별자리 강연을 시작합니다. 저도 그 별자리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제 차트거든요. 남의 거 상담하고 강연하고 해도요. 남의 거 맨날 봐도 남의 거보다 제 걸 맨날 봐요. 거기에 또 새로운 얘기가 있고 또 새로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거 열심히 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네. 자기 차트를 읽을 수 있도록 이런 게 있구나. 내 삶은 이렇구나. 내 삶의 지도가 이렇게 생겼으니 이렇게 가볼까? 할 수 있도록 강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별자리를 공부한다는 건 나를 살리고 관계를 살리는 어쩌면 그런 공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음을 다스리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우리 그 저자님의 그 언택 강연 열심히 찾아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만만한 책이 2월 16일 날 첫 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만만한 책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날의 별자리는 어땠을까? 그리고 앞으로 만만한 책은 어떤 행보를 이어갈까 궁금해서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출연하신 저자님께 별자리를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한번 볼까요? 만만한 책은 혁신적이고 수평적인 소통과 정보의 평등을 지향하는 특성이 있는 별자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저희가 기획하고 만들려고 하는 방향과 딱 맞아 떨어지는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많은 큰 응원과 위로가 되는 그런 힘이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저자님들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는 그런 재밌는 흥미진진한 그런 지식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